오늘은 2월 18일, 네, 목요일입니다. 아, 하필이면 날도 18일이네. 네, 젠장. 네, 자,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풍림부장님, 모이라 이평선님, 지선화택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행복님, 88민터님, 곡신불사님, MM님 오셨고요. 모사님, 호호하하님, 조이윤님, 삼남매 아빠님, 혹부리님, 자유경제관님, 들꽃사랑님, 하늘지기님, 한사발님, 신창부자님, 시환주환 아빠님 오셨고요. 부자곰돌이님, 에너지 뿜뿜님, 로시니님, 산나물님 오셨고요. 가치주주님, 통발장이님, 봄버들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윤영재님 어서 오시고요. 1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헤기스님은 2바 하셨고요. 바네사님은 3등이죠. 네, 자영님 오셨습니다. 네, 별콩님, 상투실형님 오셨고요. 암스트롱님 어서오세요. 권성택님 반갑습니다. 만경동님 오늘 계좌가 쭉 빠졌어요. 네, 왜 그랬지? 네, 다시 쭉 땡겨 오세요. 네, 최민서님 어서 오시고요. 전설의 복부인님, 부자 금손이님, JM님 어서 오시고요.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위렌쿠키님, 핫브리님, 김앤비님, 베커님 어서 오세요. 포근한 미소님, 앨리스님, 김홍준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수분처럼님 어서 오시고요. 지훈님, 그리고 얼곰님, 쑥쑥이님, 강수현님 어서 오세요. 강수현님 또 네, 드라마 촬영하다가 또 달려오셨죠. 네, 좋습니다. 부자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주은님, 네, 그리고 노마드님, 김영신님 반갑습니다. 자영님 어서 오시고요. 솔개님, 예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성현님, 가치나님, 정아미님, 이분도 아미네요. 네, 저기 그건가요? 그 방탄? 네. 이신우님 어서 오시고요. 김찬영님, 류준영님, 한별빈님 엄청나게 오셨네. 김영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꿀련님, 네, 박수호님, 이상철님, 찐빵님 오셨고요. 티나다나님 반갑습니다. 호림님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익숙하신 분인데, 네, 오, 그러게요. 라이브 방송 잘 오셨어요. 네, 김영철님 청소하시면서 듣고 계시고요. 빨강망토님, 행운나무님 반갑습니다. 또 여기 또 오셨네요. 현운주님, 양봉언니님, 찐이고고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복 받으시고 좋은 일 생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오드리님도 오셨어요. 오드리님. 네, 오드리 햇반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수 빠지니까 뭐 싫어, 짜증나, 막 그런데 사실 지수 보시면 뭐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1.5% 빠졌는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공포에 떤다거나 두려움에 떤다거나 또 뭐 소주 사서 벌써 드시고 에이 지금 뭐 에이 막 이러고 그러고 계시는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1.5%,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내일 또 뭐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내일도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빠져봤자 괜찮아요. 네, 빠져봤자. 그리고요, 제가 좀 우울하실 것 같아서 계좌를 좀 들여다봤어요. 네, 우리 아들 계좌. 야, 이 자식 많이 빠졌겠지? 놀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좌를 딱 들여다봤어요. 일단 원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15년 동안 3년 넣었어요. 매달 15만원씩. 그래서 36개월 540만원 원금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두 달, 네, 20만원씩 5만원 올렸죠. 그래서 두 달 해가지고 40만원 더하기, 뭐 어디 갔어? 이것 봐라. 아까 뭐였지? 계산기만 꺼내면 이게 하여튼간에 지랄이요. 네, 더하기 뭐였다고? 4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생일 축하금이 3번 나갔죠. 10만원씩. 네, 30만원 맞나? 끝이죠. 네, 그러면 610만원이 원금이네요. 네, 610만원이 원금인데, 근데 우리 아들놈 계좌를 딱 들여다보니까 오늘 1031만원이 들어가 있대요. 네, 총 자금이요. 그래서 1031만원 빼기 600, 아까 얼마였어? 610만원? 네, 는 하니까 421만원을 벌었더라고 얘가. 네, 그래서 나누기를 해봤죠. 수익률이 얼마 되냐? 610만원 했더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이거 도대체 그러면은 이거 장 빠지기 전에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야? 네,
지금 그냥 뭐 가감 없이요. 원금만 딱 계산하신 거 해드린 거예요. 원금하고 지금 현재 계좌 1,03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9% 이게 지금 계산 맞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요. 계좌가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오히려 이번에 올라올 때 또 많이 올라와 줬고,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에만 제가 계산뛰기 때렸을 때 55%인가 56%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올라갔어. 이게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 사고 있잖아요. 월급 종목.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는 뭐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뭐냐면 말이에요. 이게 3년 묵었단 말이에요. 3년. 네. 3년 묵은 계좌야. 3년 묵은 계좌. 뭐 이무기가 돼가는 계좌죠. 이달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맨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최고점 상투에서 계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조정만 받고 있네. 네. 15만원 시작했으니까 뭐 처음에는 상투에 샀어도 손실 나봤자 지가 뭐 한 돈 만원 잃거나 막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붙다 보니까 원금이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수익률이 69%래. 원금도 커지면서 수익률도 커졌어요. 복리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의 승리예요. 어쨌든 하락한 장에서는 하락이 나오면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등은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익률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69%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계좌 100% 나오겠네요. 네. 1,000만원을 넘어갔다는, 이게 정말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돈 싸들고 와가지고 나는 주린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딱 들어오셔서 네, 투자하시면 지금 수익도 안 나고 그냥 손실 나고 있고 막 그냥 장은 또 빠지는 것 같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손실도 계속 나고 그냥 막 언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돈은 왕창 넣었는데 새해부터 왜 이러나.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주식에 희망도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이거 지금 저도 이때는 되게 암울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늘 하던 말이 이거였어.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때가 말이에요. 네, 1월달에 시작해서 2018년 1월 15일, 1월 25일 날, 그때 25일이 월급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계좌를 처음 만들었다고, 처음 시작한다고 그때 방송했잖아요. 2년 동안 내리고 있네. 네, 저 신고가는 언제 나오냐. 근데 계좌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계좌는요, 계속 사기만 합니다. 사서 그냥 처박아 놔요. 네, 사서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사서 처박아 놓고 그냥 뭐 시간 날 때, 틈 날 때 한 번씩 보고요. 지난번에는 또 못 산 것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네, 한 20만원 밖에 안 넣어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살 때도 있지만은 월급 종목은 다 사죠. 한 주씩이라도 다 삽니다. 그래서 이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15만원씩 했지만 만약에 150만원씩 넣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150만원씩 넣었더니 뭐 2년 3년 만에 네 3년 만에 1억 계좌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냥 한 방에 몰빵 쳐서 집어넣고 그냥 막 네 넣었다 뺐다 하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것이 주식 투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을 보지 말고 멀리 봐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 물려도 사실 괜찮아요. 오, 부다스통님 고맙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내일은 지나가리라. 좋아질 내일은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미리 생각하죠. 내일도 빠질 수 있어요. 네. 내일도 빠지면 뭐예요? 내일도 빠지면 뭐 빠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주식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계속 입버릇처럼 여러분들 귀에 딱지 여기 뜯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네.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고점 매수 좀 하지 마! 이렇게 써있네. 아이고, 그냥 귀에 딱지부터 그냥, 네. 고점 매수 좀 하지 마. 제발 좀, 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주식 찾고 뭐 무슨 주식 찾고 기업 분석하고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내가 이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그냥 옵션처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반떼를 샀어. 근데 깡통차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반떼가 뭐 이게 뭐 너반떼가 되나? 그죠? 아반떼잖아. 깡통차라도 아반떼죠. 근데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타기 위해서 옵션을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열선을 갖다 붙이든 뭐 아니면 뭐요 이게 뭐 자율주행이든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지. 네. 그거예요, 그냥. 아침 5시님 주식은 그냥 그런 겁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오, 아침 5시님 슈퍼채팅 2,000원 고맙습니다. 네. 옵션을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그냥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만 안 사면 돼요. 그럼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여기 뭐 귀에도 묻어있지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뭐 네. 거울에다 써붙여놔요. 아침 볼 때마다 그냥 고점 매수 절대 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뭐 동방이든 그 다음에 뭐야 대형 포장 네 이런 거 네 이거 예전에 매수를 저 밑에서 해가지고 여기다 누가 동굴을 쳐놨네. 내가 쳐놨겠죠. 네 여기서 매수했던 종목 아닙니까. 네 이거 저점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이런 데서 넘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뭐 상한가에 봐가지고 오늘 하한가 두들겨 맞고 먹으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2,000원 감사합니다. 마킹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중에도 신고식 중이세요? 네. 덕분에. 제 덕분에 편안합니까?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계좌를 딱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오늘은 프리딩딩한 거 많아요. 물론 빨간색도 감사합니다. 있지만 프리딩딩한 게 많이 있습니다. 프리딩딩한 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애들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벌어놓은 수익을 조금 깎아먹은 정도예요. 부자 금손이님도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좀 빠져도요. 저 때문에 네, 네 그런 말 아주 좋습니다. 저 때문이잖아요. 네, 고점에서 매수 안 하는 것은 진짜 저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되고 네 이제 시작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장이 좋잖아요. 네 장이 좋은데 잘 봐봐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적립식으로 계속 집어넣다 보면요 결국에는 돈이 돼요.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이 적립식이 좋은 거는요 내가 산 주식이 잘 올라가면 더 안 사도 되지만 내려갔어. 근데 내가 보기엔 좋은 주식 같아. 그럼 그거 더 사도 되거든요. 그럼 평단가 내려가요. 어쨌든 그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 때문이나 저 덕분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이 안 되시더라도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상한가 보고서 야 2방 3방 4방 간다 뭐 이제 상한가 나오니까 와 이거 또 가겠다 뭐 난리 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서 북적북적 하니까 거기서 매달려 들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어. 지금 우리가 대형 포장을 매수한 가격이 얼마냐면 1120원이에요 1120원 아직 들고 있다고 처음 봅시다. 네 이미 팔아먹었지만 네 들고 있다가 쳐보자 이거야. 1120원에 샀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대박 컸겠죠. 네 대박 컸을 거야. 200% 넘었겠죠. 근데 지금 이만큼 빠졌어. 여전히 150% 수익 중일 건데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익 난 거 그냥 조금 반납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조정 지가 뭐 어디까지 빠져갔습니까? 뭐 지하 2층 3층 뭐 땅굴 파고 내려갈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매물대 봐봐요. 2,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100% 이상의 수익률을 견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단기적 변동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고점에서 매수했어. 어제 상한가 4,000원에 매수했어요. 오늘 30% 까였어. 잔량 보니까 제법 있던데. 네 그럼 내일도 빠져서 시작하겠죠. 네 100만주 130만주야 어떻게 돼요? 그럼 내일도 빠져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빠져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마이너스 40%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뭐 야 안되겠다 뭐 내일부터 점상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투자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반대매매 전화 오잖아요. 요즘에는 신용이 많이 막혀가지고 많이들 못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로 그냥 떨어지는 거 맞아버리면 정신 못 차린다고. 주식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밑바닥에서 그냥 사놓으시면 지가 빠져봤자 1, 2%. 오늘 같은 날 아무리 많이 빠진 게 뭐요? 바닥권에서 매수한 게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게 1.8%? 네. 근데 그것도 어차피 수익이야. 더 밑에서 샀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거에서 조금 까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진 주식이에요. 우리가 서원인텍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 30%인데 지금 여기 매수는 여기서 했어요. 네, 매수는 여기서. 어차피 저는 매수 포인트 다 똑같아요. 그냥 차트 딱 보고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은요, 얘가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 보면은 많이 안 올라가고 옆에서 기어다니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매수했어. 지금 수익률이 30% 정도 나왔는데 배당이 한 5% 나오나 봐요. 이게 그 350원인가 현금 배당이 나와요. 서원인텍이요. 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세요. 350원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매수를 얼마였냐면 우리가 680원에 매수했어요. 6,800원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 몇 프로예요 이게? 어이? 350 나누기 6,800. 배당을 하면 5% 먹는 거야. 네. 야, 이런 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꽁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시세 차익은 이미 30% 나와 있지. 근데 오늘 같은 날 2.4% 떨어졌어요. 시장보다 많이 빠졌죠. 근데 얘는 이미 수익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반납한 것 뿐이에요. 네.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네. SAMT도 오늘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어. 뭐 어때? 이만큼 올라가서 조금 떨어진 건데. 그죠? 오늘 인터지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14%나 빠졌어요. 와, 뒤지겠다. 미치겠다. 이거 아니야. 왜? 밑에서 샀잖아. 어제 상한가 먹은 거에서 한 절반 반납한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요? 이만큼 먹었잖아. 이만큼 플러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담비랑님 슈퍼채팅 네. 3,000원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담배랑님 슈퍼채팅 3,000원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인터지스 같은 경우 매수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어요?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만큼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빠져요. 내일 빠져요. 좋아하지 마. 가지만 상한가니까 노래는 불렀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어제 불렀잖아. 근데 빠져요. 빠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거 아니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원래 쿠팡 테마가 아니잖아요. 네. 쿠팡 테마가 아니에요. 그냥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쿠팡 테마가 그냥 다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말랐어. 그러니까 어제 그냥 막 지가 상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것 뿐이지 얘가 쿠팡 테마가 아니에요. 얘는 이재명 테마예요. 대선 테마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신고가 보여주니까 기분은 좋아. 그죠? 좀 들어와도 돼요. 네. 뭐 4,000원까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나는 수익이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지금 수익률 제법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수익이 나온 것을 조금 까먹었다. 수익 나온 것을 좀 까먹었다. 뭐 40% 나온 거를 이제 뭐 한 30%밖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 좀 기분 나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아깝다? 아쉽다? 네. 그런 건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점상, 모레 점상 이렇게 해가지고 단숨에 100% 나오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바로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바로 났던 종목은 네, 뭐 YG 플러스나 뭐 이런 거 정도 미친 주식 그런 거 가끔씩 한번 보는 정도지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매수해놓고 그냥 네,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언젠간 가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만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고점에서 매수만 안 하시면 이렇게 남들 수익률 조금 반납하면서 버티는 그런 구간 뭐 이만큼 빠졌어도 난 여전히 수익이야. 오케이 땡큐.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물리고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항상 물리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월급 종목 사가지고 다 물리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 물리고 시작하셨죠? 네. 일단은 물리는 거야. 왜? 시장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해요. 시장이 빠지면 내 주식은 무슨 용가리 통뼈여가지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야지. 네. 지 혼자 무슨 바카스를 뭐 10병 마셨나?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지 혼자 뭐 바카스가 아니라 뭐 비타500 막 섞어가지고 막 폭탄 비타민을 먹었나? 그런 거 없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일단은 주가가 주식이 빠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얼마만큼 빠지냐 이거야. 오늘 우리 계좌들 종목들 보시면 평균적으로 0. 몇 %예요. 지가 많이 빠져봤자 뭐 한 1%? 네. 정말 많이 올라온 것들은 이렇게 빠졌지만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와서 수익률 조금 반납한 거 제외하고는 다 옆에서 기었단 말이에요. 시장보다 덜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좌가 편안해져. 뭐 이런 날도 플러스 날 거라고 우리가 뭐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계좌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네. 계좌 내려간 건 당연해요. 나 오늘 손해봤어. 근데 당연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도 뭐 수익을 꼭 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나셔도 돼요. 네, 마이너스 나셔도 됩니다. 좀 빠져도 돼요. 근데 올라갈 때 더 먹으면 되거든. 근데 올라갈 때 더 많이 먹으려면 절대적으로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종목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계좌가 막 박살나. 오늘 같은 날 막 4%, 막 5% 막 박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마이너스 1% 정도? 괜찮아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아예 안 빠져도 괜찮아. 플러스가 날 수도 괜찮아. 뭐 다 괜찮아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2% 뭐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한 계좌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막 이렇게 깨져버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요. 저점권에서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잔파도에서 이렇게 사실 조정이 지금 그렇게 무섭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무서워요? 네.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요? 네. 내일도 빠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섭지. 예, 왜 안 무서워요? 지가 빠져봤자. 지금 얘가요. 지지선이 지금은 3,000원이란 말이에요. 3,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진다라는 포인트가 나오면 3,000포인트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또 사야 돼요. 주식을 막 사줘야 돼. 왜냐면 저기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000포인트까지도 안 빠지고 내일도 만약에 빠진다면 한 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 네. 뭐 예상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3,070 요 정도. 그럼 뭐 한 0.5% 정도 빠지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받아주지 않겠나. 이 생각 해봅니다. 왜냐면 다음 주는 월말이란 말이에요. 월말이면 윈도우 드레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지들도 뭔가 계산을 좀 때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수가 다음 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3,0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뭐 지가 빠져봤자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 정도 관점에서만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면 박스로 가잖아요. 그죠? 박스로 간단 말이에요. 박스. 박스는 뭐예요? 박스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박스는 주워야지. 네. 주워야 제맛이잖아. 박스 주워가지고 팔아야죠. 박스 팔면 돈 되지 않습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네. 박스 주워야 돼. 밑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지가 일단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워야 돼요. 뭘 줍느냐는 달려있겠죠. 뭘 줍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은 보셔야 돼요. 네. 뭘 줍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줍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박대진님, 네, 미국 금리가 올려서 당분간 앞으로도 국내 이렇게 좀 밀릴까요? 미국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금리 안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국채 금리 올라간다는 거죠. 장기 국채가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네, 국채 금리. 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국채는 채권이에요.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률입니다. 네,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채권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만기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네. 10,000원짜리인데 뭐 할인채로 해가지고 보통 9,000원에 사죠. 그러면 10% 이율이 있는 10% 수익이 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팔 수가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이걸 만약에 8,5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10%보다 높겠죠. 10%보다 뭐 한 5%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의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뭐죠?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채권을 팔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 채권은 뭐냐면 대표적인 안전자산, 특히 국채는 완전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험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걷어들여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자,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1%인데 채권금리가 0.5%야. 그럼 누가 채권 사? 안 되겠지. 그래서 기준금리 올라가면 채권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지금 채권금리만 올라갔어. 그리고 연준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물가 올라가도 나는 신경 안 쓸래요. 냅둬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 올리지 않겠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지 혼자 오른 거거든요. 이거랑 관계없어요. 인플레이션 좀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기준금리 안 올린대요. 지급치만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양적 완화 계속 들어가지, 뭐 그 다음에 기준금리 안 올리지,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채권에 있는 돈들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지수가 빠지니까 채권금리 올라간 것을 가지고서 시장에다 대입을 시켜서 이것이 악재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뜯어보고 그 연관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악재가 아니야.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뉴스만 딱 보고 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느니,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가가 큰일 났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그걸 칼자루 쥐고 있는 연준이 안 한대잖아요.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잖아요. 안 한대잖아.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거 없이 요것만 올라가면 요 놈은 자금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빠져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단기적 차익 실현이 됐든. 자, 우리나라 얘기로 볼게요. 자, 지금 수급으로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 물량, 개인들이 더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개인들이 뭘 샀느냐에 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를 이만큼 팔았는데요, 개인들은 대형주 요만큼 사고 중소형주 요만큼 샀어요. 그러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대형주 이렇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요만큼 사고요, 중소형주 이만큼 샀어요. 중소형주가 아무리 3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1%만 못합니다. 네,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매수 물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형주에다 집중해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걔네들이 팔면 무조건 빠집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던지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그 모든 물량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로섬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포인트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를 치면서 그 밑에다 걸어놓은 물량들이 체결이 되는 그런 매도 우위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더 압박을 준다 그러면 시장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일단은 문제가 좀 돼요. 근데 우리가 수급에서 하나 이제 볼 게 있어요. 조만간 이제 바닥이 곧 나올 것이다, 뭐 바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일변 현황을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금융투자 쪽을 볼게요. 금융투자.
얘네들이요. 지금 2월 5일, 8일, 9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네, 2월 5일, 8일, 2월 5일, 뭐 어디요? 2월 5일, 네, 8일, 9일 사가지고 올랐죠. 네,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오를 때부터 팔아먹기 시작해요. 2월 17일 날 어제 네, 주식을 가장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융투자 놈들이 단타를 쳐가지고요, 매수를 해놓고 나서 갔다가 주가 올라가면 갖다 팔아먹는 거야. 네, 팔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다 팔았어. 수익을 뭐 더 이게 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월 1일부터 샀네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 났으니까 팔았어요.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량 팔아먹을 것만큼 다 팔아 처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팔 게 없겠지. 제가 시황에 설명드렸잖아. 이놈들이 입던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다 팔았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더 팔 게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막 바리깡 밀어가지고 그냥 머리카락까지 팔겠다고 갖고 나왔는데, 머리카락 요즘에 누가 삽니까? 안 사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도가 살짝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단타를 치는 놈들이 고점에서 팔았어.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슈? 사야지. 그죠? 사지는 않더라도 팔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놈이 지금 하락한 포인트가 지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 팔는데 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빠질 일이 없겠죠.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국인 걸 한번 볼까요? 외국 놈들. 자, 외국 놈들은 어제 오늘 갖다 팔았습니다. 냅다 갖다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 외국 놈들이 뭘 사두고 팔았다고? 뭘 사고 팔았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쳐 올라가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쳐 올라가니까. 얘들 여기서 계속 샀잖아요. 뭐 9일, 10일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쳐 올라가니까 갖다 냈다 파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단타를 칩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단타라는 행운나무님 개념보다도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행운나무님 슈퍼채팅 3,000원 고맙습니다. 네, 단타를 친다라는 개념보다도 얘네들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이닉스 버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들만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나만 먹고 싶어. 제임스 토마스는 욕심쟁이야. 코가 크잖아. 이 새끼들이 욕심이 크다고요. 그래서 지들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했을까요? 아,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바글바글 해요. 아, 나만 먹고 싶은데 저 물량을 좀 뺏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네, 김영신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빠졌는데도 슈퍼채팅 많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외국 놈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물량을 내가 뺏어 먹고 싶은데 이씨.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 놈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산 거잖아. 밑에서 산 거예요. 밑에서. 얘네들 평단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 팔다가 이번부터 훅 파는 거죠. 조금 샀다가 조금 팔고.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라고 한 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고요. 조금 팔면 주가가 확 뛰었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러면 개인들이 물려있다가 샀다가 물리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죠. 막 갖다 집어 던진다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이게 만약에 지금 뭐 95,000원에 사신 분, 실제 96,000원에 사신 분이 있더라고. 네. 근데 95,000원에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15%가 넘는 손실이야. 네. 오백호님 슈퍼채팅 5,000원 고맙습니다. 5,000원 네. 감사합니다. 성투사님 그럼 강의 겁먹기 감사요. 충분하지.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 번째 들어와 가지고, 네, 새해 첫 번째 1월 달에 그냥 내가 마음 먹었어. 으아,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네, 물론 작심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영혼을 끌어 모아 가지고 그냥 삼성전자에 몰빵을 빡 쳤는데 마이너스 15%야. 와, 씨, 기분 더럽겠지. 그럼 작심 이제 한 며칠 됐겠죠. 작심 한 2달 됐겠네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5%. 처음에 들어올 때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죠? 네, 좋은 주식, 장기로 가져갈 주식을 그냥 묻어놓고 계속 가져가면 수익 날 것이야. 손실 나도 난 절대 안 팔 것이야 라고 생각을 굳건하게 먹었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기분이 열받겠죠? 네, 기분이 조금 더럽겠죠? 네, 기분이 조금 들어오는데 지금 쿠팡 관련주가 막 상한가를 열심히 쳐버려. 어떤 데서 막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왔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지. 네, PC7130님 강의 듣고 1000만원 회복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슈퍼채팅보다 더 좋은 소식이네요. 네.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뭐 하는 짓인가? 그럼 어떻게 할까? 야금야금 팔든가. 에라 삼성전자 더러운 개잡주. 삼성전자 욕하고 나간단 말이야. 네. 진짜 엄청난 현타가 오는 거죠. 네. 우량주라고 해서 왜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론가 가고 없어. 삼성전자 우량주니까 뭐 10년 보유해가지고 대박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갔냐? 네.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막 쿠팡으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쿠팡 쓰고 있는데 막 열받지. 팔아서 이동하자. 그래서 쿠팡으로 넘어갔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강의가 조금 끊어지겠네. 또 이거 업데이트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하구만. 업데이트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네. 자, 좋아요. 네, 이제 됐죠? 네. 쿠팡으로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그 산이 아닌갑다.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이 산이 아닌갑다. 그랬다가 넘어갔어. 아까 거긴갑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그러면 계속 고점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주 피곤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냥, 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나한테 수익 안 주면 개잡주거든. 천하의 삼성전자를 잡주라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뭐 괜찮다고 말해 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냥 놔두면 어쨌든 수익이잖아. 그죠? 어쨌든 놔두면 수익이야. 지금 뭐 그냥 저도 뭐 빠졌습니다만 아직도 50% 수익이에요. 네. 아직도 50% 수익이면 더 빠져도 괜찮아요. 네. 더 빠져도 뭐 50% 지가 내려갔자 40% 정도 수익 나겠지 뭐. 뭔 상관? 네. 내려오면 더 사면 되지. 수익 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문제 없잖아요. 밑에서 쭉 조정받을 만큼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되면 좀 더 사주면 돼요. 근데 위에 물린 사람은 이게 그렇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거 좋은 주식이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물려있는 상태는 그렇지 않아. 내가 가뜩이나 주식 처음 시작했어. 그 주식 열심히 봐가지고 뭐 가치 투자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침 발라가면서 막 그냥 책장 넘겨가면서 막 줄 땡 빡빡 치면서 돼지꼬리 땡략땡략 하면서 막 별표 치고 막 밤새도록 강에 들고 눈 뻘게 가지고 산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그게 고점이네. 손실났네. 와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생각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하나만 생각해 봐요. 뭐 탭하고 뭐고 다 좋은데 다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까?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이 시끌시끌해요. 막 시끌시끌해. 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를 가네. 뭐 10만 뭐 3전 기도문이 나오고 막 네. 시끌시끌하고 막 목표 주가가 막 저 꼭대기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지 말자고. 네. 하지 마.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개가 넘습니다. 주식이요. 2,000개 넘는 주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설마 사가지고 수익 난 종목 하나 꼭 없겠어 여기에? 네. 꼭 고점에서 그냥 이렇게 논란이 되는 주식을 꼭 사야 되겠어? 꼭 그래야 되겠어요? 네. 꼭 그렇게 고점에서 사야지 속이 후련했냐?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고점에서 꼭 물려야지 되겠습니까? 물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웃기는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물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손실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뭐 주식으로 그냥, 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고점에서만 사가지고 손실나고 싶어요. 깡통 금방 낼 거야. 네. 병원으로 뛰어가십시오. 네? 병원에 뛰어가시라고. 고점에서 나가 뒤지기 싫으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아무리 멋진 주식도요, 그냥 고점에서만 안 사면 돼요. 저점에서 사세요.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와.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리테크 수익 중이시라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비추어테크가 수익 중이에요. 잘 가고 있어. 이거 뭐 저점에 샀겠죠. 당연히 저점에 샀어. 그냥 뭐 이거 뭐 보면 아시겠죠. 뭐 이런 데 샀어요. 이런 데 샀는데 이거 요때로 들어가면요. 이게 뭐한 주식이야? 이런 네. 이게 뭔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비추를 뭐 어쩌라고? 삼성전자하고 어디 비교 이 자식.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고요. 이거는 안 올랐어. 딱 그 차이예요. 삼성전자도 실적 좋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ROE 높죠, 유보율 좋죠, 부채 비율 낮죠, 뭐 퍼 어쩌고저쩌고 그죠? 뭐 수혜지 뭐 네? 뭐 등등등 뭐 네.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 PC님은 3월에 사셨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돈 많이 버셨겠다. 3월에 샀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좋은 주식이 가지고 있는 조건, 실적 좋아요, 뭐 유보율 좋아요, 재무제표 좋아요, 뭐 저평가예요, 뭐 등등등 성장성 좋아요. 딱 하나 다른 건 뭐냐면 고점과 저점의 차이예요. 고점과 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듣보잡이잖아. 뭐 뭔지도 모르는 뭔데 이게? 그러고 생각했던 주식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네. 그냥 그래. 네. 그냥 별로예요. 수익 안 나. 화신도 사실은 뭐 그냥 그렇겠죠. 네. 그냥 그랬지 뭐. 이거 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사는 걸까? 왜 사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왜 샀는데요? 네. 현대위야 뭐 이런 걸 왜 샀는데요? 뭐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 사라고 그러니까 뭐 열도 받았을 거야. 저씨 올라가지 않는데 왜 계속 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자동차 오팡이고 뭐 전기차 부품 주고 그냥 많이 안 올랐어. 많이 안 올랐어. 그거 하나예요. 매수하는 이유는. 자, 일단은 좋은 주식은요. 좋은 주식은 아주 쉽습니다. 네. 좋은 주식은 아주 쉬워요. 그냥 재무제표 괜찮아. 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금 3월달 돼가지고 무슨 뭐 관리 종목 들어가네, 뭐 감사 의견 거절되네, 그렇게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는 그런 거 걱정해보고 산 적이 없어. 그게 뭔데? 네. 그거 왜 걱정하는데? 관리 종목 왜 걱정해요? 적자 나는 기업 안 사면 되지? 그잖아. 그죠? 적자 기업 안 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 종목인 거 안 사면 되잖아. 그럼 상장 폐지 걱정도 없겠네. 꼭 여기서 그런 거 있죠. 막 극적인 걸 바랍니다. 무슨 아침 드라마야 주식 투자가 무슨 꽝꽝 그러면서 그냥 네 사실은 말이야 네 그런 거 없어. 무슨 반전 그런 거 없습니다. 반전은 영어관에 가셔가지고 그거잖아. 범인은 절름발이야. 그게 반전이지. 그런 반전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냥 적자가 지속되면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당하는 거야. 그죠? 그냥 자본 잠식 당하면 상장 폐지 당하는 거야. 무슨 반전이 뭐 어디서 나와? 반전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스릴을 즐기시려면 거기 뭐야 자연농원 가셔가지고 저거 하세요. 그 뭐야 그 청룡열차 타시면 되잖아. 자연농원 가서. 그럼 뭐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 높은 데서 그냥 확 떨어지니까 그 무섭더라 한번 보니까. 응, 나는 무서워서 못 탔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좋은 거 뭐 별거 있나? 안 망할 기업. 안 망할 기업은 뭐예요? 자본 잠식 없고 유보율 많고 좀 뭐 돈도 좀 많고 적자 그냥 뭐 한 1년 정도 나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2020년은 개망한 날 그런 연도 아닙니까? 20년은 완전히 그냥 네. 망한 연도니까 실적 안 좋아도 괜찮아. 이제부터 좋아지면 되니까. 그죠? 그거잖아요? 그럼 그런 주식 사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많이 안 오르면 된다고. 언젠간 가. 네. 어차피 삼성전자도 언젠간 가. 그 생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를 뭐 상한가 바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상한가 발했으면 진짜 큰일이다 그거. 네, 한번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 마포대교에서 만날까요? 네, 확 밀어줄라. 삼성전자 상한가 바라고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삼성전자 상한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거. 그런 분들이 술을 사서 드시니까 하이트 진로가 그렇게 올라간 거야. 보혜 양주 이런 거. 네, 술값 그냥 술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원래는 술 이런 주식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뭐 장 빠지고 막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샀는데 물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열받아서 술 사 먹고 그러니까 그냥 술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그 주정주들이 그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술 안 먹어요. 네, 그 주정주도 안 사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잘 모르는 주식도 괜찮아요. 괜찮은 주식이구나. 괜찮네. 잘 가네. 그런 식으로 가는 주식들은요, 사놓으면 지가 알아서 재료를 갖고 와. 솔직히 뭐 화신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꽃신이고 뭐 100% 나온다 뭐 어쩌는다 하면서 뭐 전기차님 어쩌니 그러지만은 뭐 그전에 누가 알아나 봤나? 네, 누가 이거 알아주긴 했습니까? 수산중공업. 네, 수산중공업은 그냥 뭐 바다 위에서 배 떼어가지고 그냥 뭐 물고기 잡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지. 뭐 수산중공업 하면은 수산주인 줄 알아 아직도. 근데 이거 중공업 관련 진짜 중공업이에요. 네, 뭐 이게 자원 채취를 하든지 그 중공 그 뭐요 건설 장비라고 해야 되나 중기계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꼭 그 뭐야 참치주도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수산중공업 이름이 수산이라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거 뭔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시는. 괜찮아요? 그렇게 사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들어간 거지. 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경구용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뭐 실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일날 끝났잖아요. 9일날 끝났는데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발표가 일단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결과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일단 오르겠죠. 그럼 그때 파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10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뭐 이건 뭐 결과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좀 내려가면 어때요? 어차피 오늘 시장 내려가서 같이 내려간 거니까 그건 뭐 관계 없고요. 지지선 여기 하나 있고요. 3만원 정도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21선 지지선 있겠죠? 한 28,000원 정도 있겠고요. 더 내려가면 25,000원 정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으면 괜찮죠? 지난번에. 네, 비중 조절 해가지고 가시면 괜찮아.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 보시면 기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그래왔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셀트리온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셀트리온이 옛날에 처음 올라갈 때 그 지랄을 했거든요. 와라라락 올라가다가 뒤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죽였다가 올라갔다가 또 횡보했다가 죽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갑자기 30만원이야. 몇천원 안 하, 만원도 안 하던 게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30만원이야. 그냥 가는 추세들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뭔가 건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바이오 종목들, 뭐 현대바이오가 꼭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대바이오로 지금 제가 그래도 한 400%에서 400% 조금 넘게 올리고 있죠. 네, 지금 뭐 유로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100 몇 프로예요? 150%네요, 이것도. 네, 그 정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더 많이 갈지 안 갈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런 과정을 거치고 한다면 어차피 장기로 한번 해볼 만도 하죠. 이번에 그리고 발표가 좋게 나와서 뭐 기대해볼 만 하다 그러면은 생각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공짜 종목이고 그냥 나는 더 들고 갈 생각이에요. 네, 일단 먹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쿠팡은 얘기가 달라. 네, 쿠팡이 없지. 뭐 동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쿠팡이 일단 상장을 해. 상장을 하는데 이게 55조 원 가치래요. 대박이지. 네, 이 중에서 손정이가 지금 3조 원 투자했는데 여기서 21조, 약 700% 정도 수익을 낼 거래요.
700% 수익을 내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좀 팔아먹을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물류를 관리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하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게 뭐 있어? 생각해봐요. 쿠팡이 상장하는 거랑 동방이랑 뭔 상관인데? 지금까지 물류를 했던 거 아니야? 그 포장지 회사 달라질 게 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장을 하는 것과 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올라간 이후에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굉장히 크겠죠. 생각해봐요. 뭐 쿠팡이 지금 보면 물류센터 지었어요.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뭐 돈을 더 투자를 받겠죠. 네, 투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를 받는 걸로 뭔가 또 물류센터 짓고 뭐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동방이 쿠팡의 모든 물류를 다 담당한다 칩시다. 다 담당한다 치자고. 그 지금하고 달라질 게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상황인가? 뭐 600% 올라갈 정도 상황인가? 생각해봐요. 자회사도 아니잖아. 지분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 관련주잖아요, 그냥. 그럼 얘네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갖다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물량 나올 때는 반드시 매도를 보시는 게 맞다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아시죠? 네, 워낙 뭐 테마가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대박이다 뭐다 하고 이제 약간 이제 미쳐 있을 거 아닙니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고 나면 또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기술적 반등 나갑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잘 이용하셔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나는 한번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5일선 21선 요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한번 개겨 보시거나. 그거는 근데 수익이 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네,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수없으면 더 밀리거든.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뭐 조만간 나오겠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정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HLB랑 똑같은 거야. 네, HLB 보세요. 일단은 악재를 통해서 급락이 했죠. 물론 쿠팡 관련주가 악재는 아닙니다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이 강도가 세. 하락 강도가 세요. 그러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서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일단 내가 물렸어. 꼭대기에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밀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뭘 기다려야 돼? 기술적 반등 기다려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 기다려야 돼요. 그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올라갈 때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반등은 나옵니다. 왜냐면 물린 애들이 있잖아. 이 외국인들이. 네, 얘들은 손에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을 해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환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익 나는 부분에서. 네, 공매도 환매. 이게 공매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환매가 되게 되면 매수를 잡혀요. 이거는 매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급락을 맞았어?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방법 없잖아요. 네. 지금 팔면 어쨌든 마이너스 20% 30% 손해가 날 텐데, 뭐 한 5, 6%더 빠진다 치고, 네, 아니면 한 10% 더 빠진다 치고, 에라씨 개겨보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위쪽에서 팔아먹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런 것들 그냥 피해가는 방법들이 가장 좋아요. 피하는 게. 안 사는 게 좋아. 아예 안 하면 괜찮거든. 네. 그냥 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피하지?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네. 성추사를 한 대 때리고 도망갔어. 그래갖고 그냥 막 제 성추사가 그냥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나 여기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폭행치사죄를 고소해가지고 경찰이 막 찾으려다녀요. 수배가 떨어졌어.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피해가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안 때리면 되잖아, 나를. 그죠? 아유, 예쁩니다. 그러면 내가 고소하겠어요? 네. 나 안 때리면 돼요. 나 때리지 마요. 꽃으로 때리지 말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고점 매수만 피하면 돼요. 고점 매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ENM도 마찬가지야. 네. 왜 이런 데서 뭐 달라고 사? 밑에서 사는 거지. 밑에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죠? 그럼 내려와서 좀 사보는 거죠. 이제는 좀 사봐도 되잖아요. 네. 왜냐면 저점에 밑에가 두툼하니까요.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네, 좀 더 빠지면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뭐 5,000원 빠지는데 뭐 지가 뭐 손실률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봤자 뭐 3, 4%지 뭐.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 4%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벌벌 떨 거 있어요? 잘 봐봐. 물렸어. 손실이 났어. 이게 문제인 거야.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 마이너스 20% 났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왜 이런 개 같은 주식 산다. 근데 이거 개 같은 주식 아니에요. 어차피 갈 거거든요.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럼 밑에서 더 사면 돼요. 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면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랄을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지가 뭐 가서 뭐 댄스를 추든 브루스를 추든 뭐 지루박을 땡기든 그거는 지 마음이잖아. 예. 어쨌든 그냥 추세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추세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 못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네, 따로 종목 진단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종목 이름 쓰시면 종목 진단 못 해드려요. 그리고 종목 진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걱정스럽다. 내가 지금 걱정된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이 올라가는 건 걱정할 필요 없잖아. 많이 올라갔어. 그럼 뭐 걱정해. 올라갔는데 물량 터지거나 음봉 나올 때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걱정스러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딸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재미있으십니다. 재밌어요? 네. 주식 재밌으면은 중독이야. 중독. 네. 중독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렸어요. 17만원에 사가지고 물렸어. 그럼 지금은 파는 거 아니야. 반등이니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거나 매수를 할 자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려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 가는 종목들은요 어차피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어디서 사느냐의 포인트인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답변 또 하나 드릴게요. 중소형주로 갈아탈 때, 자, 중소형주로 제가 갈아타자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보니까 뭐 지금 수익이 많이 났었던 것들, 오늘 힘스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간 거라서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남아 있어. 이거 뭐 괜찮은 거지? 네, 장비주, 뭐 고형 뭐 이런 거, 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뭐 전혀 관계 없죠. 이것도 보시면은 10만원 밑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들 들어가는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물 끊듯이 딱 끊으면 안 돼. 자, 이제부터 중소형주가 잘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당장 내일부터 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야, 내일부터 중소형주 간대. 큰일 났다. 지금 뭐 대형주 다 팔아야 된다. 막 내일 막 시장가 다 집어 던져. 그래가 돈 끄집어 내가지고 그냥 막 다 중소형주 갔는데 안 가? 골 때리지. 그럼 안 가잖아. 대형주 파는 거 막 올라가. 그럼 열받죠. 이 뭐야 이 새끼 이거. 막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 이게 넘어갈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짓거리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 분명히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긴 왔어. 오긴 왔는데 대형주가 일단 내가 산 주식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거 팔지 마세요. 네, 팔지 마. 추세가 계속 되고 있어. 안 팔아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추세가 꺾였어. 뭔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럼 팔아. 근데 팔아야 돼. 뭐지? SK 같은 거 우리가 팔았죠. 이거는 수익률이 100% 안 나왔는데 팔았어요. 20몇 %였는데 팔았어요. 이거 팔았잖아요. 이거.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잘 팔았다. 그죠?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직 시세가 안 나오니까 계속 샀다가 팔았어. 언제 다시 살까요? 조정 충분히 받고 나면 다시 살 겁니다. 왜? 아직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뭘로 가면 돼요? 중소형주 사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느냐? 안 팔았지. 안 팔았어요? 네.
하이닉스 안 팔았어요. 왜? 얘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횡보 조정이거나 얕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안 팔았어요. 다른 겁니다. 대형주가 못 가더라도 그냥 나한테 뭐 별로 그런 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완전히 망가지는 패턴이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기스님이 아시는 동생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네, 하한가 막 근데 사실 KTC K 뭐 KT 뭐라고 K 다시 써봐. KTC CS 이거 아니 KTCT 뭐 K 이거 맞아요? KTH 아니요? KTH 오늘 하한가? 네. KTH 봐봐요. 이 봐봐라. KTH는 근데 뭔 주야? 이거는 이게 뭔데 이게? 자, 뭐 하는 기업입니까? 온라인 쇼핑주예요? 그래서 쿠팡하고 뭔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 KTC KCTC 이런 종목이 있어요? 아, 이런 게 있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쿠팡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건데요? 네. 쿠팡이에요? 그게 쿠팡이라고 써있네. 뭔 관계가 있을까? 동방은 이제 운송사 업무를 맡았다 하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뭔데? 쿠팡과 물류 창고 업무를 제휴한 KCTC. 업무 제휴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생각해 봐봐요. 쿠팡이 상장을 해. 근데 뭐? 쿠팡이 상장하는데 근데 뭐요? 얘가 지분 갖고 있나? 그래, 물류 및 창고 업무를 제휴했어. 근데요, 갑자기 막 늘어날까, 물류가? 쿠팡이 상장하고 나면요? 이거 국내 아닙니까? 국내잖아요. 해외 쪽? 지분 있나요? 쿠팡 지분? 없잖아. 뭐 여기다가 뭐 포장 박스 납품하거나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상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얘네가 지금 가면은 해외 쪽 플레이를 하겠지. 국내 쪽 플레이를 계속 할까요? 나스닥으로 가게 되면 해외 쪽 플레이도 하려고 하겠죠. 그쵸? 물론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터지스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오히려 이거는 지금 북미 쪽, 해외 쪽이잖아. 해외 물류 창고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보면 얘네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거 이미 지난번에 3조 원대 해가지고 이미 창고 많이 지었어요. 그게 한계야. 우리가 예전에요. 저거 보세요. 5G 중계장비 볼 때요. 중계장비. 처음에 중계장비 막 한다고 할 때 5G 나올 때 막 올라갔죠. 왜요? 중계장비를 중개소를 막 세워대니까 장비 납품을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5G가 구축이 되고 나서는요. 장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규 장비 납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유지보수. 이걸로는 이 실적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G는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저기 코이버 매수한 거 부분들처럼 코이버는 뭐예요? 광전송 장비. 이거랑 좀 달라. 그러니까 중계 장비는 이미 끝났지만 이 광전송 장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장비들은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 컨텐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5G를 이용한 부분들이 수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류 창고 뭐 다 했어. 계약 다 했어.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요. 돈 더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 뭐 물류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물류 여기 지금 해놓은 거 그냥 거기서 더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쿠팡이 조금 하다가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된다라면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망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계속 살아남는다. 계속 꾸준한 수익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봐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수익률이요. 저렇게 몇백 프로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은 나스닥 상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국내에 물류센터를 더 많이 세우겠다라고 된다라면 나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글로벌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쿠팡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쿠팡의 지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을 해. 그러면은 쿠팡이 이제 국내에서는 물류센터가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좀 지어봤자 조금 더 지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난번에 3조 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잖아요. 센터. 그럼 여기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별거 없어요. 쿠팡의 인지도 상승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요? KCTC?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2,400원에서 만원대 거의 4배? 400% 올랐죠. 이 정도의 수익을 얘가 그래서 쿠팡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거품이라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올라가는 정도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거품이에요. 그럼 여기서 산다는 것은 네. 자율에 맡겨야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할 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또 다른 바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에 컨텐츠를 제공한다고요? 그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물류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물류 이런 것들은 너무 올랐다는 부분들은 부담됩니다. 상장하고 나서 얘네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없어요. 이익은 없습니다. 얘네가 뭘 이익을 얻을 건데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약간은 이상한 거지. 이렇게 올라간 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라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올라간 주식들은 이게 정상적인가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현대바이오는 다르죠? 네. 요거는 미친듯이 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래. 아직 진행형이잖아. 이거는 안 팔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더 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대응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안 팔을래. 여기서 샀어. 그래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방이라든지 대형 포장 이런 거 네, 위에서부터 막 쳐맞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KTH가 진짜로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면 요거는 또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해외 쪽에다 물류센터를 세운다 등등등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온라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면 이건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개념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물류, 포장 이런 쪽은 네,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요, 거기서 많은 당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빠져버리거든요. 고점 매수하는 것에 빠져버려요. 빠져들게 되면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내가 만약에요, 여기서 물렸잖아? 위에서 물렸어. 그리고 주가 내려갔어. 그러면요, 얘가 다시 올라갈 만한 재료만 찾게 돼요. 얘는 이래서 올라갈 거야. 아, 그거 아닌데요? 됐어, 네가 뭘 알아? 지금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라고 또 오늘 댓글 쓸 거지. 공부하라고 댓글 쓰지 마요. 나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으면 다 알아요. 네. 나는 쿠팡 관련주에 미쳐있지 않아요. 쿠팡 쇼핑은 내가 완전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쿠팡에서 물건 2개 받았어요. 네, 생수 요거 삼다수 생수하고 그 다음에 LED 전등 이렇게 2가지 쿠팡에서 사가지고 아주 좋아요. 배송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요. 쿠팡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쿠팡 관련주로 해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 아이고 좋겠네. 잘 됐네. 그렇다고 해서 쿠팡 관련주들을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네 저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아이고 뭐 그 나스닥 상장하니까 대박 터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이잖아요. 네. 뭐하러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안 올라간 거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차라리 네 이번에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도 있죠. 뭐 중국 소비주, 뭐 LF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제법 많이 올랐어. 이것도 이거 옷이죠. 옷 얘기해드렸잖아요. 영원무역. 네. 이것도 계속 올라가네. 아, 이거 노스페이스를 샀어야 되는 건데, 씨, 휠라, 씨, 애들 거 샀더니만. 이거 노스페이스인데 이 옷은 노스페이스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노스페이스인데 이 노스페이스를 입고서 방송해가지고 지금 영어무용만 올라간 거야 제길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내려가도 나는 큰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 계속 그 고민하는 거죠. 뭐 여기서 매수를 한번 더 네 이번에 월급 종목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더 하긴 했는데 뭐 이거 내려가 봤자요. 이런 것들은 내려가 봤자고요.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황천기계 네 그거 하나 빼고는 사실 뭐 크게 부담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 다 내렸어요. 네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같이 내리긴 했는데 뭐 내려봤자 뭐 지가 뭐 1, 2%대지 뭐 그잖아요. 그럼 뭐 의미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빠져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장이 이만큼 빠질 때 뭐 장이 한 5% 빠졌어. 그러면 얘네는 한 3, 4% 빠져요. 네. 그리고 나서 장이 이제 복귀돼 가지고 플러스 1%까지 올라가면 얘네는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올라간다고.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휠라 안 사길 잘했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돼요. 나 휠라 계속 샀는데. 네. 휠라 계속 살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 10% 20% 정도 이거 뭐 사실 저점에서 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고점에서 산 것들은요 10% 20% 나오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 걱정인 거지. 문제야 그거는. 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많이 올랐다 싶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계속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 상한가 갔대? 내 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가겠지. 상 따라도 해볼까? 막 못 사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상한가 가죠. 물량이 없어서 안절부절해요. 그 다음날 점 상한가야. 그럼 못 샀네 열받네 막 근데 내가 샀으면 얼만데 막 계속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음날 물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냅다 사는데 왜 나한테 물량이 나왔을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네. 왜 나에게 물량이 나왔을까 조심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죠. 왜 여러분한테 물량을 줬을까요? 그 좋은 거를 그죠? 그 좋은 거를 왜 줬을까? 여러분 잘 되라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얘네가? 천만의 말씀. 제임스 토마스를 믿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주식 투자할 때는 네 조상님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모든 조선의 왕들이 역대급 왕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밤 나와서 주식을 사라 그래도 믿지마. 그거 하나도 믿을까 안 돼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현대바이오는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는 좀 많이 뛸 거예요. 네,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뭐 상한가 못 가더라도 많이 뛰겠죠. 일단 호재성 재료니까.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일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죠. 어차피 저는 근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뭐 매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높은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어차피 공짜니까 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좋은 재료가 나올 때 비중이 많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해서 움직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동물 실험 결과는 잘 나올 거라 생각돼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뭐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자, 너무 큰 기대감,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쳐있지 마세요.
고점에서 산 것 자체도 문제고요. 핫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일단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은 또 아파. 기술적 반등 그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시면 안 돼요. 자, 고점에서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편안합니다. 좀 내리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해서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 조금 내렸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장세에서 버티는 주식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버텨내는 주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시점에서 버텨내는 주식들은요, 장이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쭉쭉 튑니다. 빵빵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잘 버티고 있는 애들, 근데 주가가 잘 안 가고 있지? 그럼 그런 애들을 잘 봐줘야 돼요. 걔네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효도를 할 그런 애들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말썽 안 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이, 뭐 물론 이제 말썽 피고 막 그런 애들도 가끔씩 이제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이제 자기만의 끼를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애들은 이제 빵빵 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못된 짓만 하고서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못합니다. 뭐 집안이 너무 완전 부자여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요. 비교해 보면요, 얌전하게 그냥 말썽 안 피고 그런 애들이 나중엔 잘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잘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시장 내려가는데. 그렇잖아요. 동방을 상한가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한가 얻어맞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정장에서는 다 같이 조정이에요. 네,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조정이고요. 뭐 조정장이지만 나는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 좋은 주식 사서 네, 어쩌다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은 조정장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다 빠지는데 나 혼자 수익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90%가 하락했는데 10%가 올랐어. 이게 이상한 겁니다. 미친 사람 틈에 가면 정상인이 미친놈이죠. 모르세요? 정상인 틈에 미친놈이 있으면 그놈 미친놈이지만, 미친 사람 틈에 있으면 나도 같이 돌아야 돼. 아이고, 그러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같이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보기 싫지만 손해봐야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만 미치라는 이야기죠. 조금만 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내려갔다가 그냥 막 바닥 잡을 때도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막 이미 시간은 막 1년, 2년 지나 있고, 뭐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 건지 인생을 배우는 건지, 뭐 인생을 배운다 그러는데 주식 하락할 때 인생 배우는 거 승질 들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승질 나는 주식 인생 2년 만에 개가 됐다. 뭐 그런 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저는 욕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욕을 안 해요. 아주 편안하고 정직한 말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개가 되는 것도 욕인가요? 네. 승질만 부리는 거지 무슨 인생을 배워. 인생을 배우기는 뭐 어디, 인생은 그건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볍게 10주 구매하신 걸로 빼실 필요는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한가에 사셨어요? 고점에 사셨어요? 10주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공부한다 셈 쳐보세요. 뭐 10주면은 뭐 75,000원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두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별 문제 있습니까? 75,000원 지가 많이 해봤자 뭐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적은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난 정말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검증하세요. 높은 데 있는 거 확 사셔가지고요. 대신에 조금만 사보세요. 한 10만원어치, 어느 50만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요. 손해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데 사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 빡 들 거예요. 그러면은 딱 맞지. 네. 근데 꼭 그런 거 있잖아. 백과사전에, 네, 이게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에 이 약을 먹으면 뒤집니다 라고 써있는데 꼭 그 약을 갖다가 내가 그냥 홀랑 먹고 죽어봐야지. 네, 머리에 이렇게 형광등 달고 하늘로 날아가 봐야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미 늦었어. 네, 꼭 그냥 꼭대기에서 그냥 깡통을 차봐야지 정신 차린다면서 그냥 뭐 신용 이빨 갖다가 해놓고 집 담보대출 잡아가지고 막 그냥 거기 위에다가
집어넣고 깡통을 차보고 그냥 그래야지 내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카메라 초점은 네 얘가 지금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가 봐요. 나 잘생긴 얼굴이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올라간 거 사지 말고 밑에서 사라.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재무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카메라 왜 이래? 재무적인 거 아니면 뭐 가치, 뭐 저평가, 뭐 저퍼, 뭐 실적 성장주 뭐 다 좋다 이거야. 네, 다 좋다. 그런 주식들을 밑에서 사시라고요.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게 되시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잘 버티는 거를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가 좋은 이유는 하락장에서 편안해야 돼요. 내 계좌가, 내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에서는 수익 나는 거 바라지 마세요. 네, 장이 조정받는데 뭘 수익을 바랍니까? 그냥 발 버티게만 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1000만원 잃을 거 그냥 300만원 정도로 네, 마이너스를 조금 제한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플러스 날 때는요, 이 1000만원 복구하고 있을 때 나는 플러스 1000만원 나오겠다 이 얘기야. 네. 그리고 좋은 주식들은요, 이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를 또 줘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고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왼손을 팍 때려버리세요. 묶어 놔야 돼. 이렇게 장이 좀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딱 봤다. 내가 눈을 딱 봤다 그러면은 일단 탁 묶어 놔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눈을 감아. 눈을 감아.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 거예요? 이 고점 매수에 있는 주식도 어쩜 그렇게 잘 찾지? 그것도 정말 신기해요. 예. 이렇게 막 올라간 주식, 아니, 뉴스가 문제야. 뉴스가 그거 모든 걸 다 베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냥 이 초점이 계속 안 맞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안습인가 안습? 네, 이렇게 안구에 습기 찼어. 아씨 물렸어 씨 뭐 그러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고점 매수하는 것만 좀 고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꼭 저기서 망해요. 왜냐면 저점 매수는 수익이 바로바로 안 나거든요. 이렇게만 네, 녹방으로 보세요. 정지화면으로 크게 100인치 TV로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 자,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짜릿한 거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들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HTS를 키면 안 되나 보다. 그죠? 그냥 HTS 키지 말고 모바일로 매매하세요. 모바일로. MTS로. 그러면 얘네들은 알림 안 오더라고요. 네, MTS로 딱 매수하려고 할 때만 그때 딱 켜가지고 매수만 딱 하고 바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 참 이거 뉴스고 뭐고 이게 다 문제고요. 그냥 하루 종일 주식판만 쳐다보고 있고 막 뉴스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사고 싶은 주식이 계속 상승하면요, 그냥 놓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놓친 거 많아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 기준이 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뛰었어. 그럼 이거 안 사요. 다음날 더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안 삽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설프게 사가지고 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쩔 때는 위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샀어. 이건 내 원칙이 아닌데? 수익이 났다 그래도 사실은 이건 요행이잖아요. 내 원칙대로 밑에서 그냥 죽이다나 밥이나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려서 수익이 빵 차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손실 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손절매도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면 손절매도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매매 자체를 분할로 들어가죠. 초반에 이만큼 들어가서요 3%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냅둬버려요. 3%가 지가 손실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지가 응? 그렇잖아요. 지가 3% 손실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3%에서 뭐 이게 얼마어마하게 뭐 마이너스 50%까지 가지도 않지만은 반토막 났어. 그래봤자 나는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1.5% 빠진 거, 이
퍼센테이지만큼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큰 의미 없어요. 네, 큰 의미 없다고. 그럼 3%가 빠졌어. 그럼 냅둬요. 어차피 얘는 다시 올라오거든. 많이 빠지지도 않으니까. 그럼 냅뒀다가 올라올 때 사주면 돼요. 분할 매수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3% 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은 내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더 사주면 돼요. 올라갈 때.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플러스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 나올 때는 얘 하나로 제한적이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뭐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냅두는 거죠. 네. 손절매도 아직 없어요. 뭐 손실이 뭐 크게 나는 종목도 없지만은, 네. 손절매도 없고, 어차피 뭐 많이 빠져도, 네. 저에게는 또 엄청난 기법이 있잖아요. 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또 물타기를 통한 그런 빠져나옴, 그런 기술들을 또 구사하면 되지. 기법 한번 쓰는 거지 뭐 이럴 때. 네. 공부했다 뭐 할게요. 그럴 때 한번 써먹는 거죠. 제가 유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아직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많고요. 계좌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물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진 않아. 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도 재미가 없진 않겠다. 그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 지금 가입하신 지 뭐 일주일, 이번 주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2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진 않아요. 네. 뭐 다 올라왔는데, 그때 매수한 것도 다 올라왔는데, 뭐 한두 종목 빠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은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계좌는 플러스지 뭐. 항상 계좌 플러스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있느냐. 지금 종목이 마이너스 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올라가면 땡이야. 근데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요.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플러스 10%였다가 플러스 5%까지 떨어졌어요. 괜찮아. 플러스잖아. 어차피 올라갈 때 플러스 15% 되는 거라서 이건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상관없죠. 크게 물려가지고 회복을 기다릴 그런 일이 없어요. 고점에서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고점이야. 네,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은 내려가죠.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절반 정도 올려줍니다. 근데 요때 못 팔잖아요. 그럼 계속 끌려 내려가요. 내려가서 한정없이 내려가요. 언제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게 뒤지게 올라가는데도 본전이거든요. 그럼 이게 2년 동안 나는 본전한 거야. 고점 매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점 매수가. 물리면 안 돼요. 고점에서 수익이 더 나면 좋은데 물리면 안 돼. 근데 저점 매수는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올라간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매수가 따로 안 나가요. 어차피 조정이 들어가면 그럴 때 사지. 안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수익 났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 뭐 사람인의 HR 이런 거 재밌었겠다. 그죠? 네, 최근에 나간 거잖아. 이런 거는 네, 뭐 최근에 나간 거라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금 20% 넘었나? 네, 하여튼 뭐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매수 안 들어가요. 네. 올라가서 더 사야지. 뭐 이런 거 없어. 내려와야지 사는 겁니다. 내려와서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 안 합니다. 그러면 난 수익 나고 있는데 난 지금 들어와서 저거 없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사고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뭐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그때 내가 많이 들었을걸? 네. 일자리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대선 테마 많이들 노리고 계실 텐데, 관련주들 뭐가 있겠어요? 네. 뭐 일자리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관련주도. 그 다음에 제가 중소기업 관련한 부분에서 이야기 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죠? 지원. 오늘 캐피탈 주식 조금 올라갔다. SBI가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아주 많이 났더라고요. 요런 것들 보시면은, 네. 일자리 관련주가 아니라,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왜 올라왔는지 몰라.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뭐 저런 게 있겠죠.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블록체인 테마 이렇게 다날 이런 것들, 네. 비트코인 이런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결제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부분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면은 얘네들이 또 진짜 네,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좀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돼요. 이게 따라가면 안 돼, 이제는. 왜냐면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뭐 결제하겠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큼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더 들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해야 돼요? 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따라 들어가시면 또 물리는 거예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이럴 때 아무 때나 사신 분들도 이런 고통 지나고 나면 다시 보셨겠네요. 예. 전자결제 관련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모빌리어스도 많이 뛰었어요. 얘는 또 빠졌어, 올라가다가. 네. 참, 뭐 한국정보인증인가, 이게 뭐 어제 그거였나? 이것도 왜 또 빠졌어, 이런 것들이 뭐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니, 네. 단알만 올랐네. 네. 그 뭐 뭔가 저거 있는 거 아닐까?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만 일단 건드리지 마시고요. 올라간 거를 살려고 하니까 살 종목이 없다고 하죠. 올라간 걸 살려고 하니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살 거 많아요. 아직 못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모양새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급등한 종목들은요, 일단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급등할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걸 미리 선침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이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업황이나 또는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본다라면 그런 것들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게 한 달이면 어떠고 두 달이면 어떠고 세 달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먹기 있잖아요. 네. 올라가기만 하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많이 물리지 않아야지 이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고점에서 물렸어. 고점에서 물렸어요. 2만원에 물렸어. 언젠가는 올라간다면 계속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2만원짜리가 2천원까지 떨어졌어. 과연 그 맹세가 네, 지켜질 수 있을까? 10분의 1이 났는데 1억이 1000만원이 됐어요. 이거 맹세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킨다고. 고점 매수는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마세요. 밑에서 사가지고요, 손실 안 나고 그냥 버티면 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버틸 수 있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정장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박스 같은 이런 박스장은 주워 먹으면 돼요. 네, 박스는 아주 쉽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밑바닥 들어오면 사면 돼. 그래서 주소면 돼요. 줍줍 타임. 그때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기다려야 되죠. 지금 바로바로 사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는 네, 이제 좀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쯤 돼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지 마세요. 좋아지고 있다, 뭐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들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러시아 백신 관련주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뭐가 있었더라? 잠깐만 봐보자. 이제 방송을 다 했네? 가만있어 보자. 이게 뭐야? 이화전기가 러시아 관련주야? 러시아 백신? 최대 주주 이트론이 위탁 생산업체 투자시설 지속 부각. EID. 예를 들면 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요,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백신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맞으실 건가요? 물론 뭐 정부에서 뭐 맞으라고 하면 맞겠지만은, 러시아 백신 맞을 거예요? 중국 백신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 뭐 지금은 급하니까 러시아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지금 뭐 저거 뭡니까? 쟤네들
화이자랑 모더나랑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뭘 얘네들이 공급 물량 확대고 이제 얀센, 존슨앤존스 뭐 등등등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백신이 계속 확장으로 나오게 될 테고 맞은 사람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이만큼 나오는데 지금이야 모자라지만 나중에 맞은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남아돌겠지. 그럼 나는 러시아 백신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효과가 좋대요.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아.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지금 뭐 미국 것도 안 맞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하방으로 떨어진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때문에 떨어진 건데, 백신이? 뭐 때문에? 이거 뭐 화장품 제조야? 갑자기? 왠데, 이거 왜 빠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다고? 그러게요. 네. 참 이런 것들은 보면은 참 멋진 엄청난 상황일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글쎄오시다. 네. 뭐 러시아 백신이 얼만큼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우 씨 아니래잖아. 끝날 때 됐구나. 알았어. 끝날 때 됐구나. 이제 그만하시죠. 네, 저거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어우 걔가 그만하래잖아. 네, 아이고 미안해. 알았어. 저기 너무 오래 했더니 네 너무 오래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단풍이 소리입니다. 한 번도 안 뜯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네, 여기까지 가시고, 네, 주말장이니까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내려서 시작했으면 또 올려주거나 그런 게 주말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아침 방송을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윈도우 드레싱이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점에 있는 것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꼭 물립니다. 물리게 되면 피곤합니다. 고점에서 한 5% 10% 먹으려고 절대 무리해서 매수하지 말자. 꼭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박수호님 혹시 해외 쪽 거주하세요? 해외 쪽 거주하시면 저기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이번에 그 디도스 공격 때문에 해외 쪽 계신 분들이 뭔가 접속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네 그 유료회원님들 중에서 해외 쪽 계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아닌데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저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해외 쪽 IP가 지금 일시적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차단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기 그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가 혹시 안 되시나? 전화가 되시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저기 전화가 안 되시면 거의 88TV 가시면 저기 있죠? 그 상담원하고는 그 톡. 네, 그거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문의하시거나 어쨌든 문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